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9명 늘어서 누적 8만 1,1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83명 줄은 수치고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올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 IM 성교회를 비롯한 곳곳의 집단 감염 여파로 잠시 500명대까지 치솟았으나 400명대, 300명대를 거쳐 오늘 2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어제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운동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고요. 광진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총 69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양시 사우나 집단 감염 사례와 수도권 도매업, 강원도 횡성병원 사례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3사례의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83명 줄었다. 근데 지금 7시 현재 시각에서도 전날보다 또 50명 줄은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200명대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좀 기대를 해봅시다. 주말에 거리두기 완화가 좀 이루어질지.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해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음성이 나왔고 구치소로 복귀했네요. 네, 9일 구치소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외부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서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데 내일 오후 서울 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입원한 지 20일 만이고요.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다음 날 진행된 1차 PCR 검사와 2주 격리 후 진행된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법무부는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이 격리 기간 동안 진료받지 못한 지병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격리 해제 이후 진료를 끝내고 구치소로 돌아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격리 해제 이후에 곧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진료를 하고 이제 갔다 이 말이고. 네. 다른 얘기 해보죠. 검사장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사장 4명을 전보시키는 내용의 검사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 인사입니다. 그 인사 이후에 이제 윤석열 총장 패싱 등 이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으로 가는 등 윤석열 총장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검사들의 인사 협의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는 기존 인사를 반영했다는 해명 이후에도 여전히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박 장관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가 난 간부들에 대해 윤 총장을 만났을 때 구두로 명확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안 수사를 하는 간부들은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월성원전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7월에는 대대적인 인사도 예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인사를 보면 윤 총장이 원하는 인사 반, 또 원하지 않은 인사 반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이나 언론이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은 이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까?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총장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건데 네. 왜 검찰총장이 원하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잡음이 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봤어요.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검언유착 관련한 수사를 이성윤 지검장이 뭉개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위로 서울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정도의 이제 인사를 윤석열 총장이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잡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죠? 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중에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도록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산업부 공무원들은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요구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의결하고 그리고 백 전 장관은 또한 한수원의 결정 과정에서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 전 장관은 법정에 입장하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과제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황희 문체부 장관 청문회가 내일 열리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되는 것들만 살펴보면 황 후보자는 20대 국회 본회의 중에 병가를 내고 스페인 여행을 갔다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황 후보자는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고 그리고 휴가나 출장 등을 병가 처리한 것은 행정비서의 실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또 연간 수업료가 4,200만 원에 달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가족 생활비가 월 평균 6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청문회 당일에 좀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휴가나 출장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병가로 쓰고 스페인 여행 갔다. 이 부분은 비서진의 실수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네. 한 달에 생활비가 6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좀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내가 아껴 써서 미장원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머리 깎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내일 어떤 답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처리반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이죠.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옆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화통화 아니고 옆 부스 나온 지 얼마 만입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코로나가 좀 빨리 조용해져야 다시 모든 분들이 스튜디오로 같이 방송할 텐데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상당히 송구스럽다 말씀드리고 오늘 살펴볼 사건은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꽤 옛날 사건이네요. 예. 인제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제군에서 비슷한 사건이 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2003년도 발생한 인대대교 사건하고 그다음 2005년도에 2건이 더 있었는데요. 밀영교 사건, 필레기구 사건 이게 대부분 나이가 똑같고요. 방식 자체도 10대 소녀들이 이제 알몸 상태에서 변사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03년 2월 23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실종됐고 한 6시간 뒤에 인제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행적 자체가 전혀 안 나오고 예. 또한 유류품 자체도 안 나오고 문제는 어떻게 몸에도 흔적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2 사건도 상당히 유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연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논란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럼 연관된 사건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게 1시 30분에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체는 3시 10분에 발견됐으니까 그 사이 시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죠? 아니요. 그 다음 날 3시. 다음 날입니까? 예, 26시간 후입니다. 26시간 후군요. 6시간도 한참 뒤죠. 8시간 후죠. 예. 그런데 사체에서 뭘 아무것도 찾지 못한 모양이죠. 부검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 몸에 걸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 인제대교 39m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골절상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처에 의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처는 많은데 있는데 예. 그게 떨어진 상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에 의해서 가격된 상처인지가 확인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범죄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도 좀 있고요. 아니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변사체가 알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할 때 알몸으로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까? 근데 2월입니다. 2월. 2월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통 다리 위에서 투신할 때 떨어지는 게 다리부터 떨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게 투신한다고 해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체는 수평으로 떨어진 흔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충격량이 상체와 하체의 충격량이 거의 고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냐면 옆으로 던졌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의 가능성은 애초에 배제한 겁니다. 그러면 옷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유류품도 없었습니까?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3년도이기 때문에 CCTV 자체가 없었고요. 주변에는 블랙박스 자체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차에 블랙박스 되는 것이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다만 이제 그 주변에 지나가는 어떤 경차가 하나 잠깐 섰었다고 하는 목격자 증언. 예, 목격자 증언 정도가 있는데 어떤 차였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차에 탄 사람이 거기에 경차가 정차에 있었다 정도의 진술만 있었습니다. 그럼 만일 자살 사건이 아니고 범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이게 단독범이냐 또 공범이냐 이것도 경찰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단독범이 그 수평으로 던질 수 있느냐 이거를 실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위로 회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 회전력이 생기게 던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법의학자도 있었고 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미궁이 된 거죠. 그러면은 조그마한 단서도 그럼 이 사건을 찾지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사실 미제가 된 거는 보통 이런 데서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가장 주변 사람을 먼저 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면식범을 뒤지다가 보니까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면식을 찾을 때 그때는 너무 시간이 늦게 된 거고 그러다 보는데 뒤에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5년도와 2005년도 두 건이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서 애초에 수사 자체를 면식범 주변인으로 수사했던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저쪽으로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사건으로 가는데 그 전에요. 예. 그 외부 타박상 발견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발생된지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알몸으로 발견됐으니까 혹시 성폭행 흔적은 안 나왔습니까? 안쪽에서는 그 성폭행의 흔적 말하자면 정의 양성 반응 같은 게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미제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럼 비슷한 사건을 하는 다음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필레거국하고 미령교 사건하고는 다른 분류입니다. 예. 요건 인제 광치령 사건이라는 건데 예. 이거는 이제 2003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의 두 달 뒤에 4월 18일 날 예. 인제읍에는 광치령 노에 어떤 사체가 마대자루 3개에 나머져 담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토막이 난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인부들에 의해서 가드레일 공사는 인부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머리랑 팔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래서 주변을 다 기동대들이 뒤졌는데 예.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 예. 이게 그러면 사체를 훼손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역시 증거라든가 이런 걸 찾지 못했나 보죠? 그쪽을 싹 뒤졌는데 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다만 그 사체가 담긴 마대자루 3개만 남았고 예. 그 광치령이라는 데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꾸불꾸불 어떤 고개가 있는데 그것이 폐쇄된 도로인 겁니다. 예. 새로 길이 밑에 생기면서 꾸불꾸불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없어지고 그 광치령을 누군가 아는 사람밖에 찾을 수 없다. 아하. 이런 거지만은 문제는 거기 CCTV라든가 출혈 흔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 지리적으로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만 지금 특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말씀인데. 그렇죠. 시신이 훼손됐잖아요. 예. 신원은 확인했나요? 신원도 확인한다. 왜냐하면 머리랑 양팔, 그러니까 지문이라든가 얼굴 자체를 의도적으로
없었던 거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다른 거를 비례해 갖고 뭐 다리의 길이에 비례해서 전체 키를 추정해 봤더니 예. 185cm 90 정도의 남성이다. 그리고 이제 가슴 부위에 상당히 칼 자국이 21개나 나왔다. 예. 그리고 7개 정도는 심장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의 솜씨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항을 못하게 이제 결박한 상태에서 했고 우리가 이제 아마도 조폭이 아닐까. 왜냐하면 상당히 어떤 뭐 신체적인 부분에서 조폭을 의심하는 어떤 상처가 나왔고 거기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85에 90kg의 남성이라고 하면 신체가 상당히 거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을 그 20여 차례나 칼로 이렇게 했다 하면 그 상대방도 굉장히 거구 아니면 프로페셔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압을 한 후에 아마도 21번 정도면 그 뒤에 이렇게 했겠지. 그냥 맞서는 상태에서는 그 칼자국이 나올 리가 없다. 이것도 단독이냐 공범이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압을 한 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이 시신의 피를 다 뺐습니다. 예. 피를 그러니까 저기 남아 있는 사체에 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뺀 겁니까?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려고 하면은 피가 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솜씨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일반인들은 그런 상상도 못할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 그 10대 살인 사건과 이거는 완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전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조폭 관련된 거는 조폭 조직 간의 어떤 이권 다툼에 의한 어떤 것일 수 있는 거고 예. 앞에 10대 같은 경우는 단독범 그리고 성적인 어떤 특별한 것. 그래서 이제 당시에 강호순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그 인제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필 또 2005년도였고 예. 강호순의 피해자들의 그 사체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강호순이 입을 꾹 다물어 갖고 그냥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된 수사 거기까지 못 간 사건들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일 뭐 전문가의 어떤 지시다 이렇게 보면 그 왜 누구나 볼 수 있는 길거리에다가 사체를 그냥 던져놨을까요? 근데 이제 길거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드레일 안쪽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파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추정해 보건데 들짐승이 훼손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할 수. 왜냐하면 거기에는 들짐승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묻는 것보다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역시 앞 사건과 비슷하게 미제 사기, 장기 미제인데 예. 지금 한 20년쯤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18년, 19년인데 이 공소시효는 상관없나요? 예. 태안이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 7월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이 사건들은 범인만 어떤 증거만 있게 되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뭐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신원도 확인 안 됐으니까 뭐 DNA 은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확인이 안 됩니까? 그래서 사실 좀 곤란했던 것이 분명히 이게 실종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이런 당시에는 이제 중국 동포들이 올 때 그 기록을 안 남길 수 있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혹시 그게 아닐까라는 거를 당시에 경찰들이 추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좀 답답한 시간인데 어쨌든 이 사건도 경찰이 아직 덮진 않고 조사는 하고 있겠죠. 강원지방경찰청의 16대 미제 사건 중에서 특히 인제군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지금 집중적인 거고 아까 말씀 10대 3건 미령거 필레 인제대교 3건은 이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금 미제 사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재교 사건은 2003년 2월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 이후에 비슷한 10대 사망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2005년 5월에 벌어진 게 미령교 사건이라고 하고요. 2005년 10월에 벌어진 게 필레 계곡 사건이라고 합니다. 둘 다 20살, 19살이 피해고요. 하나는 익사고, 그러니까 방식도 확인되지 않는 상흔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솜씨가 있는 전문가일 수 있다. 그럼 지금 2년 안에 3건이 벌어졌고 피해 여성들은 다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 여성이고 또 그러면 다 다리 위에서 어떻게 던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다리 위에서 던진 게 하나고 계곡에서 그러니까 납치를 한 후에
이게 사망한 후에 거기에 처리한 부분들. 예. 그러니까 방식이 유사하죠. 어떤 특정한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 추정 못하게 한 방식으로 예. 3건이 다 됐기 때문에 경찰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건이죠. 그럼 경찰도 이 세 사건의 연관성, 연쇄살인 사건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겠네요? 그 뒤에 이제 강호순이 잡히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재판하면서 유혐해야 됐는데 상당히 강원청 미제사건 팀에서도 연관성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아, 강호순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예. 다만 강호순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 모양이죠? 예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접근이 안 돼 경기권만 했으니까.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봅니다. 있다. 왜냐하면 이 세 사건은 예. 이거는 한 범이라고 해도 전 무방할 정도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이춘재 건처럼 예. 화성에서 범죄를 하다가 예. 청주를 옮겨가는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춘재 같이. 예. 강호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상당히 명확히 봐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세 사건에서 범인이 뭐 강호순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복수이라고 보세요? 이거는 이런 종류의 만약에 성적 관계가 돼 있다면 단독 범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건 다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까? 그게 참 희한합니다. 예, 그것도 이해가 예, 안 예. 되는데 세 건 다 한 개 증거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예. 그 정도로 이게 이 정도로 증거가 없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사건 자체의 수사를 처음에 잘못했을 수 있고. 예. 왜냐하면 면식범 주변만 뒤졌기 때문에 다. 예. 혹시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지 않았을까? 예.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보다 훨씬 과학수사가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의 기법이면 사체만 가지고도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체 안에 지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DNA도 미세 증거 같은 거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는 시스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지문도 하나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혹시 이 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뭐 사체가 물에 닿으면 지문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뭐 저항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목을 핥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손톱 끝에 DNA가 남는다든가 아니면 뭐 옷에 가벼운 꺼풀이 남는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던 거 보면 그게 물에서 다 씻겨지나요? 그래서 아마 그 알몸으로 만든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알몸으로 만든 이유와 증거가 안 남은 건 연관이 되는 거고 다 물과 연관돼. 계곡하고 다리 위, 예, 다리. 예.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증거를 없애기 위한 상당히 고도의 어떤 것이 바로 거의 연관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뭐 계획적인 살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이건 연쇄살인일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연쇄살인 가능성도 있고 계획살인인 것이고.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원도 경찰은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한 그 신원 미상의 남성 사건보다는 이 10대 연속 사건, 이 세 가지 사건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이죠.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느낌상 왜냐하면 뒤에 건 강치영 사건은 조폭 간의 싸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여성들, 20대 여성들 이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도 신원도 확인됐고 하니까. 확인됐고 또 너무 억울한 죽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꼭 잡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처리만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